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젊고 멀쩡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 시한폭탄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면요? 그 폭탄은 아무 예고 없이 당신이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에도, 가족과 웃으며 식사를 하던 순간에도, 혹은 아무렇지 않게 잠이 들던 순간에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뇌출혈, 의학계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뇌출혈의 무서움은 단순히 발병률에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대부분 전혀 징후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환자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그 멀쩡함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뇌혈관은 이미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고, 그 끝은 갑작스러운 쓰러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환자를 돌보던 의사조차도 자신의 뇌출혈만큼은 막지 못하는 경우를 직접 목격했지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베테랑 의사,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 곁을 지켰던 그분은 검진에서 늘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모두 문제 없었죠. 그런데 수술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도중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고 동료에게 괜찮냐는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병, 바로 그 뇌출혈로 본인이 다오래 심었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평생 환자를 살린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길 것이라 생각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뇌출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는 괜찮다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뇌출혈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당신의 뇌혈관 속에서는 작은 금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내일, 혹은 다음 주, 혹은 1년 뒤에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8배나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나 다른 장기는 단단해서 충격을 버틸 힘이 있지만 뇌는 물과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혈관이 터져도 피는 물처럼 퍼져나가면서 뇌 전체를 압박합니다. 이때 단 한 번의 폭발이 평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지금 당신의 뇌 속에서 작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그때서야 가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뇌출혈은 미리 알면 막을 수 있고 식탁 위의 음식들만으로도 혈관을 청소하고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약이나 수술이 아닌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는 2024년 권고안에서 생활습관 교정이 약물 치료 못지않게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론만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5가지 음식,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뇌출혈 위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무심코 넘긴다면 몇 년 뒤 당신이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들었을 때 실천할 걸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한다면 당신의 뇌혈관을 10년은 젊게 만들고 당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뇌출혈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단순히 피가 터지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뇌라는 장기의 특별한 성질이 숨어 있습니다.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동시에 가장 약한 기관이에요. 근육이나 심장, 간은 단단해서 충격을 버텨낼 수 있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의 비중은 거의 물과 같아서 마치 물주머니 속에 떠 있는 것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이 터지더라도 피는 물처럼 뇌 전체로 퍼져나가며 커다란 혈종을 만들고 곧바로 뇌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무서운 파괴 과정이 순식간에 세 가지나 동시에 일어나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압살입니다. 혈액이 터져 나오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뇌 조직을 짓눌러 버립니다. 뇌는 밀려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압박을 견뎌야 하고 결국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독살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혈관 밖으로 나온 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신경세포를 하나씩 죽여버리는 강력한 독소로 작용합니다. 내 피가 내 뇌를 죽이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군의 배신이에요. 백혈구가 적을 없애려고 몰려오지만 정상 세포까지 함께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는 걸 본 적 있죠? 그건 백혈구들이 싸우다 죽은 흔적이에요. 뇌 속에서도 똑같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파괴가 한꺼번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의사조차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맹장이 터지면 수술하면 됩니다. 심장이 막히면 스텐트를 넣어 뚫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다릅니다. 뇌는 물처럼 연약해서 열고 손대는 순간 그대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다른 장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뇌는 건드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 의사들도 그저 지켜보며 환자가 스스로 회복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뇌세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빈 구멍으로 남게 돼요. 이쯤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뇌출혈은 전 세계 뇌졸중 사망 원인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아시아인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대한뇌혈관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뇌출혈 환자의 90% 이상이 발병 하루 전까지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JMA 신경학 저널에서는 뇌출혈이 발생하고 4시간 이내 치료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38%였지만 6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뇌출혈은 예고 없는 질병이면서도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멀쩡하다가도 내일은 알 수 없는 병이고 발병 순간부터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작은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MRI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0.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40세 이상 인구 가운데 MRI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단 5%뿐입니다. 나머지 95%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출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내일은 모르는 병, 그러나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는 병.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무서운 진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방과 관리의 과학적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뇌혈관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꼭 오래된 집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처음 새 집에 들어갔을 땐 수도관은 반짝이고 깨끗하죠. 물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안은 녹슬고 때가 끼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물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깨끗했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들이 차곡차곡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난 아직 괜찮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한 상태, 즉 정상입니다.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죠. 두 번째 단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혈관벽이 이미 상처를 입고 있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그때가 되면 집이 무너지듯 실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발병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건 이 단계들은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 괜찮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무너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단계별 신호를 미리 포착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10만 킬로미터를 타면 정비소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타이어가 닳았는지 엔진이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특히 40세가 넘으면 반드시 한 번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RI나 MRA 같은 검사로 혈관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마치 내시경처럼 혈관 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이 동맥류라는 겁니다. 이건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자전거 타이어에 혹이 생긴 걸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대로 두면 언젠가 펑 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얇은 관을 넣어 코일로 혈관을 막아주면 끝이에요. 마치 구멍 난 곳을 작은 동전으로 틀어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검사를 꼭 대형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건강검진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1.5테슬라 이상의 좋은 장비가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마치 TV 화질이 좋아야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검사 장비도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몇 단계에 있습니까? 혹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운동도 조금은 해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위험을 불러옵니다. 이미 금이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50대 이상 성인 가운데 약 25%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3명 중 1명이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이미 혈관에 금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검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40세를 넘겼다면 반드시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출혈 환자의 90%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만 정기검사를 받았던 사람 중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검사 한 번으로 평생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있을까요? 지금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2단계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하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치 금이 간 벽을 보수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처럼 혈관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 정상이면 다행이지만 이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혈관은 왜 망가질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뇌혈관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관이 흔들리고 틈이 벌어지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이 혈관 벽을 찢고 금을 냅니다. 작은 상처가 쌓이면 결국 큰 구멍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 뇌출혈의 1순위 원인인 이유입니다. 담배와 가공식품은 또 다른 적입니다. 강한 세제를 수도관에 계속 부어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관이 금방 썩어 버리겠죠. 담배 속의 독성 물질,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첨가물들이 혈관을 그렇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음식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가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화 불량이 생기면 음식이 뱃속에서 썩으면서 독성 가스를 내뿜습니다. 그 가스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피가 오염됩니다. 마치 하수구 냄새가 집 안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장 속에서 발생한 독소가 혈관으로 퍼져나가요. 언제 이런 소화 불량이 잘 생길까요? 첫째, 밥 시간이 들쭉날쭉할 때입니다. 공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출근 시간이 제멋대로라면 일이 엉망이 되겠죠. 우리 위장도 똑같습니다. 둘째, 간식을 습관처럼 먹을 때입니다. 위장은 24시간 편의점이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도 있는데 계속 일 시키면 지쳐버려요. 셋째, 밤늦게 야식을 먹을 때입니다. 위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일을 시키면 결국 탈이 납니다. 넷째, 폭식할 때입니다. 작은 그릇에 음식을 잔뜩 담으면 넘쳐 흘러내리듯이 위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간은 이 독소를 중화시키려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즉, 기름진 음식을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나는데 소방관만 막으라고 하는 것과 같죠? 불은 꺼야 하고 독소는 줄여야 합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최대 30%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뇌출혈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뇌혈관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앉아있는 것도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미국 의학계는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Sitting is the new smoking.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담배를 한갑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위험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8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다가 30분만 운동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마치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다가 저녁에 비타민 한 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하는 겁니다. 1시간마다 1분씩만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걸어도 혈액이 돌고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마치 끓고 있는 라면을 3분마다 저어주듯이 혈액도 주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고혈압, 담배, 잘못된 음식, 그리고 앉아있는 생활, 모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들을 고친다면 뇌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더하면 당신의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혈관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알맹이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병과 같습니다. 피 속의 독소를 막아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25%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탕 대신 블루베리를 후식으로 먹는 습관, 그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석류의 씨앗 속에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붉은 열매만 먹고 씨앗은 뱉어내지만 사실 진짜 보물은 그 씨앗 안에 있습니다. 씨앗을 갈아 마시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막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석류를 드실 땐 녹즙기에 갈아 씨앗까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씨앗을 같이 먹었을 때 핑크빛이 감도는 석류즙이 나오는데 바로 그 색깔이 혈관을 지켜주는 힘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항산화와 동시에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미 쌓여있던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고 새로운 찌꺼기가 붙는 것도 막아줍니다. 단순히 즙만 짜서 마시는 건 절반의 효과만 얻는 겁니다. 진짜 좋은 성분은 껍질과 섬유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껍질째 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조금 쓸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혈관은 하루하루 깨끗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혈관을 세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섞어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레몬과 석류를 1:1 비율로 갈아 마시면 서로의 장점을 증폭시켜 줍니다. 마치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듯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 정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좋은 기름만 넣는다고 잘 달리는 게 아니듯 우리 몸도 영양소가 온몸으로 잘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아니면 10분씩 3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움직이는 겁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필수입니다. 햇볕은 천연 비타민 D 공장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인공 비타민 D는 흡수가 잘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햇볕은 몸이 가장 잘 활용하는 진짜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점심시간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마다 1분만 일어나세요. 제자리 걸음을 10번 하거나 팔을 크게 5번 돌리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활기를 되찾습니다. 걷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체력이 부족하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 100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집 앞 우체통까지만 다녀오세요. 점점 동네 한 바퀴, 편의점까지, 은행까지 목적을 두고 걸어보세요.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공회전시키면 망가지듯 우리 몸도 가만히 오래 앉아 있는 게 가장 해롭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운동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혈관을 지키는 핵심은 3가지 음식, 블루베리, 석류, 레몬. 그리고 3가지 습관, 걷기, 햇볕 쬐기, 1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 이 단순한 6가지가 약보다 강력한 혈관 청소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병원비나 수술비보다 하루 블루베리 한 줌, 레몬 한 개, 석류 반 쪽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예방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레몬을 껍질째 갈아서 마셔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는 세수와 같습니다. 처음엔 약간 쓰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상쾌함, 가벼움, 그리고 무엇보다 혈액이 정화되는 기분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매 시간마다 1분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10번 구르거나 팔을 크게 5번 돌리거나 복도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얻는 혈관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점심시간에 꼭 햇볕을 쬐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천연 비타민 D 공장입니다. 인공 비타민 D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관을 강화해 줍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바깥을 걸으며 햇볕을 쬐다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혈관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넷째,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사탕이나 과자 대신 블루베리. 작은 한 줌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당신의 혈관을 밤새 지켜줄 겁니다. 단순히 입이 즐거운 과일이 아니라 혈관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다섯째, 하루 식단에 반드시 생채소, 생과일, 그리고 씨앗류를 포함하세요. 살아있는 효소는 불에 익히면 사라집니다. 날 것으로 먹을 때만 혈관을 살리는 효소가 몸에 들어옵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 잘 익은 과일 한 조각, 아몬드나 호두 같은 씨앗 한 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혈관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건강 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최근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 즉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건강에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처방이라는 사실을 의학계가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박 원장님 기억하시나요? 30년간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신은 뇌출혈을 피하지 못했던 분,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손을 잃어 수술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시작했고 매일 레몬즙을 마시며 산책을 했습니다. 블루베리를 후식으로 챙겨 먹었고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혈관이 회복되면서 몸의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엔 레몬, 매 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 점심 햇볕 15분, 저녁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하루 식단에 생채소와 씨앗류를 추가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가족의 삶까지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무섭게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서운 사실 뒤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생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의 90%가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정기검사와 생활습관 관리만 꾸준히 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MRI나 MRA 같은 검사는 단 한 번만으로도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 1개, 블루베리 1줌, 석류 반쪽, 햇볕 15분, 1시간마다의 작은 움직임. 이 단순한 5가지가 수억 원의 병원비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당신의 뇌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작은 풍선이 자라고 있다면, 그걸 모른 채 지내다가 내일 갑자기 쓰러진다면 가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어제까지만 멀쩡했는데 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지막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고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웃으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부모님도, 내 아이도, 내 손주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가정 전체의 행복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병이지만 동시에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아침에 레몬즙을 마시겠습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다짐을 남기면 실천할 확률이 10배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냥 끄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100걸음을 걸어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바로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